2절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의 개념을 이해해 보죠. 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입력 스트림을 이용해야 되고요. 데이터가 나가게 되면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그러면은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데이터가 들어오는 흐름이 바로 입력 스트림이고요. 데이터가 나가는 흐름이 출력 스트림입니다. 자, 입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데이터의 출발지는 키보드, 파일,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면 자, 프로그램에서는 자,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도착지는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들어올 경우와 그리고 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경우를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게 바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죠. 자, 어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자,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입력 스트림이 되는 거고요. 자, 데이터가 나간다면은 출력 스트림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자,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입력 스트림이 되고요. 데이터가 나간다면 출력 스트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프로그램을 A라 두고 자, 이 프로그램을 B라고 둔다 그러면 자, A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B는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만약에 자, A가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싶다면 자, B가 먼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어야만이 A가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출발하는 곳이 출발지고요. 데이터가 도착하는 곳이 도착지인데 자, 도착지에는 입력 스트림을 이용하고 출발지에는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림은 크게 바이트 기반 스트림과 문자 기반 스트림으로 분류를 합니다. 스트림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가 바이트라면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고요. 자, 스트림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가 문자라면 문자 기반 스트림입니다. 자, 바이트 기반 스트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림, 멀티미디어, 문자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자, 문자 기반 스트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로지 문자만 받고 보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표는 바이트 기반 스트림과 문자 기반 스트림이 어떻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바이트 기반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붙고요. 문자 기반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리더, 라이트라는 전미사가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파일에서 내가 바이트를 읽고 싶다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면 되고요. 내가 파일로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문자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를 읽고 싶다면 파일 리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내가 문자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파일 라이트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 전미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붙고요. 문자 기반 스트림은 리더, 라이트가 전미사로 붙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존재하는데요. 자, 이 클래스들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모든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 자, 이들 메소드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기반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는 자, 리드와 라이트가 있는데요. 모든 문자 기반 스트림은 이 리드와 라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는 자, 이들 클래스의 전미사를 따서 뭐뭐뭐 인풋 스트림, 뭐뭐뭐 아웃풋 스트림, 뭐뭐뭐 리더, 뭐뭐뭐 라이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자, 파일에서 내가 데이터를 읽고 싶은데 자, 이 데이터가 자,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라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문자라면 파일 리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만약에 데이터가 바이트라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문자라면 파일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라 하더라도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바이트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자, 인풋 스트림을 상속을 받는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풋 스트림은 자, 다른 API의 리턴 타입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직접적으로 인풋 스트림을 객체로 생성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은 모든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읽는 메소드는 모든 스트림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는 파일 인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스트림들이 자, 인풋 스트림의 하위 클래스인데요. 자, 이들 하위 클래스들은 자,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메소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소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read라는 메소드를 살펴보면요. 자, read 메소드는 3개가 지금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read 메소드는 매개 값이 없습니다. 자, 이 read 메소드는 스트림으로부터 한 바이트를 읽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는데요. 자, 리턴 타입을 보게 되면은 int 타입이죠. 자, int는 4바이트인데 자, read가 읽은 한 바이트가 4바이트 끝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read가 마치 4바이트를 읽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 read는 한 바이트를 읽는데 그 한 바이트가 4바이트 int 끝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4바이트 끝에 자, read가 읽은 바이트 값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한 바이트를 읽고 읽은 바이트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read 메소드는 자, 바이트 배열을 매개 값으로 받는데요. 자, 이 read 메소드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 read 메소드는 한 바이트를 읽고 그 읽은 바이트를 리턴하지만 이 read 메소드는 주어진 바이트 배열의 길이만큼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읽은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몇 바이트를 읽었느냐는 자, 리턴 값으로 놓는다는 거죠. 자,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읽은 바이트들을 매개 값으로 주어진 바이트 배열 B에 저장하고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5바이트를 읽었다면 5바이트의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자, 5바이트를 읽었기 때문에 리턴 값은 5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리드 메소드는 매개 값을 3개를 가지는데요. 자, 이 리드 메소드는 읽은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에 저장하는 건 맞는데 자, 어떤 위치에 저장할 것인지를 자, 이 뒤에 있는 매개 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배열의 길이가 자, 5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리드 메소드로 만약에 2바이트를 읽겠다라고 하면은 자, 2바이트를 읽는 위치가 여기랑 여기랑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요게 0, 1, 2, 3, 4라고 하는 자,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부터 두 개를 읽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요거는 2라고 줄 수 있고요. 자, 이 인덱스니까 여기서 두 개를 읽으니까 자, 랭스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읽은 바이트를 여기에 저장하는 건 맞는데 어떤 위치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저장할 것인지를 up와 length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뒤에서 따로 또 나오니까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 read 메소드는 역시 몇 바이트를 읽었느냐를 리턴을 하는데요. 자, 읽은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하지만 실제로 읽은 바이트 개수는 자, 리턴 값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clos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close는 인풋 스트림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자,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을 때 clos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read 메소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 메소드는 한 바이트를 읽고 그 읽은 바이트를 리턴합니다. 자, 만약에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5개의 바이트가 들어온다면 이 read 메소드는 5번을 실행해야만이 이것들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read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자, 요 1바이트를 읽고 자, 이렇게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합니다. 자, 끝에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read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자, 2바이트가 다시 자, int 타입의 끝에 저장이 되고 리턴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 4, 5도 이렇게 read 메소드를 실행해서 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코드를 보시죠. 자, C에 test.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의 크기가 5바이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바이트니까 자, 이와 같이 5개의 바이트가 자, 인풋 스트림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파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자, 인풋 스트림 타입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nt 타입의 readbyte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자, 이 readbyte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냐면 자, 여기에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읽은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read가 실행이 되면 자, 1을 읽고 자, 여기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읽은 데이터는 마이너스 1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 아니므로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또 read를 실행하겠죠. 그러면 2번 바이트가 또 읽어지고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하고 또 read를 실행하고 3을 넣고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5개의 바이트를 모두 읽고 나서 자, 그 다음에 6번째 리드를 읽게 되면 자, 이 리드 메소드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리드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while 문을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작성된 코드입니다. 18장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nput 스트림에 자, 리드 메소드를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리드 example 1로 주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을 하나 얻어낼 거예요. 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자, 파일로부터 자, 데이터를 읽어 볼 건데요. 자, 파일은 C에 temp 밑에 test.txt 파일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자, 문자 파일이죠. 자, 문자 파일도 이런 인풋 스트림으로 자,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Ctrl Shift O 해서 자,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은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자, temp 디렉토리에서 자,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문서죠. 자, 그리고 자, 이 안에 A, B, C, D, E라고 해서 자, 알파벳으로 5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한자는 한 바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자, 알파벳 5자니까 결국 5바이트가 자, 이 파일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클립스 돌아가서 그러면 이 파일의 크기는 5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자, 여기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을 건데요. 자, 한 바이트씩 읽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read 자, 바이트 해서 자, 읽은 자, 바이트를 저장할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자, while 문을 이용해서 계속 이 파일로부터 한 바이트씩 읽을 건데요. 자,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read 바이트에 자, 읽은 바이트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rea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read 메소드가 읽은 바이트는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장된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자, while 문은 자, true가 되죠. 자, 그리고 실행하고 자, 다시 돌아서 또 한 바이트를 읽고 또 읽은 바이트를 여기다 저장하고 또 마이너스 1과 비교를 하겠죠. 자, 여기 총 5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while 문은 총 5번을 돌 겁니다. 그래서 이 read는 한 바이트씩 읽어서 자, 여기서 저장하고 자, 이거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결국은 5번을 돌겠죠. 그래서 한 번씩 돌 때마다 자, read 바이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A는 97, B는 98, C는 99, D는 100, E는 101이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로부터 자, 한 바이트씩 읽기 위해서 이제 리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읽은 바이트를 여기다 저장하고 자, 요거랑 비교해서 자, 만약에 데이터를 읽었다면은 while문은 계속 도는데 자, 5바이트를 다 읽고 나서 자, 6바이트째 읽을 때 더 이상 읽을 게 없죠. 그러면은 이 리드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결국 while문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무한 루프를 자, 돌게끔 하고요. 자, read byte equal is.read 자, 이렇게 한 다음에 if read byte가 마이너스 1이라면 브레이크 해라. 자,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자, read 메소드가 데이터를 읽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지만 만약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면 read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자,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자,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읽은 문자를 자, 여기에 출력을 하고 싶다면 자, 바이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문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아스키 코드가 차로 변환이 되어서 자, 문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값으로 바이트 배열을 받는 리드 메소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풋 스트림에서 5개의 바이트가 들어올 경우에 자, 이 리드 메소드가 어떻게 데이터를 읽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리드 메소드로 자, 데이터를 읽을 때 바이트 배열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바이트 배열이 길이 3짜리 배열이라고 한다면 자, 리드 메소드는 읽을 때 3바이트를 읽고 여기에 차례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0 인덱스에 2번은 2 인덱스에 1 인덱스죠. 3번은 2 인덱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드는 3바이트를 읽었기 때문에 3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 이 바이트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바이트가 남았죠. 그래서 두 번째 읽을 경우 자, 이 리드는 자, 바이트 배열에 0 인덱스부터 4와 5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읽을 게 없으니까 자, 이 인덱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 읽었던 이 3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리드 메소드는 2바이트를 읽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2를 리턴합니다. 2바이트, 즉 2개의 바이트를 읽었으니까 2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읽은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테스트 JPG에 5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자, 이것을 인풋 스트림에 대입을 자, 했다고 보죠.
자, int 타입의 리드 바이트 넘버를 로컬 변수로 선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자, 길이 3짜리 바이트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자,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바이트 배열이죠. 자, 그래서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자, 이 is.read 메소드를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데, 자, 이 read 메소드는 처음에 읽을 때 3바이트를 읽습니다. 왜 3바이트를 읽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대입된 배열의 길이가 3이죠. 그러니까 3바이트를 읽을 수 있으면 3바이트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게 3이 되겠죠. 그래서 읽은 바이트 수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래서 갈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국 리드 바이트 넘버랑 마이너스 1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3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while문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read 메소드가 자, 바이트를 읽는데 이제 남은 바이트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2바이트를 리드 바이트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에 저장을 하는데, 자, 앞에서부터 저장을 합니다. 그럼 2개를 저장을 하고, 자, 2바이트를 읽었기 때문에 결국 2를 리턴할 겁니다. 그래서 2가 이번에는 리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는 역시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역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리드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리드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자,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작성된 코드였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작성해 보죠. read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역시 input 스트림을 얻어내는데요. 파일로부터 얻어보죠. 자, 파일의 경로는 역시 템프에 자, text.txt에서 자, 데이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Shift O를 하고요. 자, java.io input 스트림을 자,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외 처리를 할게요. 자, int 타입의 read byte num이라고 하는 자, 변수를 선언할 건데요. 자, 이 변수에는 자, read 메소드가 읽은 바이트 수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읽은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 바이트 배열에 저장할 건데요. 자, 길이 자, 3짜리 바이트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트 배열에 자, 읽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 read 메소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while문에 자, 안에서 자, read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읽은 데이터는 자, 매개값으로 주어진 read 바이트에 저장을 하고요.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는 자, read 바이트 넘버에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자,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즉 한 개 이상의 바이트를 읽었다면 이제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자, 1 이상의 값이면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것도 읽지 못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기 때문에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가겠지만 자 어떤 바이트라도 읽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while문을 자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자 몇 바이트를 읽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3바이트를 읽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총 5바이트가 있는데 자 처음 리드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는 자 3바이트를 읽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루핑을 해서 자 리드 메소드를 자 실행하게 되면 나머지 2바이트를 읽게 되겠죠. 실제로 2바이트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리드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자 더 이상 읽을 게 없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자 여기에 저장하고 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무한 루프를 돌게 하고요. 자 is.read 이렇게 한 다음에 자 if read byte nu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자 while문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은 결국 두 번을 돌고 세 번째 돌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실제로 읽은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 읽은 데이터를 자 문자열로 자 복원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읽은 문자열을 자 저장할 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자 여기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기본 값으로 이걸 좀 줄까요? 그래서 데이터 equal new string 이렇게 하는데 자 읽은 데이터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매개값으로는 얘를 주고요. 그래서 이 배열의 0 인덱스부터 자, 이 개수만큼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읽은 바이트 수만큼. 그래서 이 읽은 바이트 수를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면 자, 이 배열에 저장된 자,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리드는 3바이트를 읽겠죠. 그러면 0, 3이 되어서 0 인덱스부터 3개를 자,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드 메소드가 실행할 때는 자, 2바이트만 읽었겠죠. 자, 여기는 5바이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리드는 2바이트를 읽어서 여기 저장하고 자, 여기다 2를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0, 2가 되어서 자, 이 배열에서 0 인덱스에서 두 개만 자, 문자열로 자, 변환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돌 때마다 문자열이 생성이 되니까 자, 여기에 누적을 하려고 그러면 자, 플러스를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이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자,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A, B, C, D, E를 자,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값으로 바이트 배열,
시작 인덱스와 길이를 갖는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5개의 바이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보죠. 자, 리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길이 8자리인 바이트 배열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2하고 3을 줬다면 자, 이 리드 메소드는 자, 여기에 주어진 3만큼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3이니까 3개를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 이 인덱스 위치부터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는 바로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3개만 읽고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 인덱스, 3 인덱스, 4 인덱스까지 읽고 여기에 저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리드 메소드는 3개의 바이트를 읽었기 때문에 3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은 읽은 바이트 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복사해서 세 번째 예제로 만들어 보죠. 자, 리드 example 3을 열어서 자, 요 내용은 자, 지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바이트 배열의 크기를 자, 8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리드 바이트 num에 자, 읽은 바이트 수를 저장을 할 건데요. 자, is.read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자, 첫 번째 매개 값으로 read 바이트를 넣고요. 자, 두 번째는 자, 2와 3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가 시작 인덱스고요. 자, 여기서부터 3개만 읽어서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 안에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 자, read bytes length 자, 이렇게 주고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read bytes의 i번째의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0 인덱스고 1 인덱스, 2 인덱스. 그래서 이 인덱스부터 자, 3개만 자, 읽고 저장을 한 거죠. 자, 여기서 3바이트만 읽고 자, 여기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겁니다. 만약에 자, 이와 같이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풋 스트림을 얻고 나서 자, 길이 100자리인 바이트 배열을 생성한 이후에 자, 리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는데 자, 0 인덱스부터 100개를 읽어서 여기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자, 이 리드 메소드를 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자, 리턴을 이제 하는데 자, 이 코드와 지금 현재 이 코드는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 read 메소드는 매개 값으로 주어진 이 바이트 배열의 길이만큼 데이터를 읽고 자,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자, 리턴을 하는데요. 자, 요 길이가 100바이트이기 때문에 결국 0 인덱스부터 100개를 읽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 코드와 이 코드는 똑같이 자,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lose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자, close 메소드는 input 스트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호출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인풋 스트림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자원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었다면 자,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 해야만이 자, 파일이 닫힙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풋 스트림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제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클로즈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클로즈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예제를 보면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 클로즈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제도 결국 끝에 자, is점 클로즈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예제도 끝에 is점 클로즈를 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메소드는 스트림을 다 이용하고 나면 자, 스트림을 닫아서 자원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클로즈를 함으로 해서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이번에는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로 역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을 한 자,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자, 아웃풋 스트림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에 있는 메소드는 write 메소드와 플러시 그리고 클로즈가 있는데요. 자, 이들 메소드는 모든 하위 스트림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스트림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프린트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의 주요 메소드는 자, write 메소드 3개와 플러시 자, 클로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write 메소드가 3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write 메소드는 자, 주어진 한 바이트를 출력시킵니다. 자, 매개 타입이 int 타입인데 자, int 타입은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죠. 그래서 4바이트를 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끝 한 바이트만 출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write 메소드는 바이트 배열을 받는데요. 자, 이 바이트 배열 전체를 출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write 메소드는 자, 바이트 배열을 받고 시작 인덱스와 자, 개수를 입력받는데요. 자, 이 바이트 배열에서 자, 시작 인덱스 위치에서부터 자, 이 개수만큼만 출력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플러시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자, write를 하게 되면요. 자, 데이터가 막바로 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자, 메모리 버퍼에 쌓였다가 메모리 버퍼가 꽉 차면 비로소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가 메모리 버퍼에 꽉 차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버퍼에 잔류하는 모든 바이트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write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끝에 여러분이 플러시를 호출해야만이 데이터가 완전하게 전송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close 메소드는요, 자, 사용한 시스템 자원을 반납하고 출력 스트림을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더 이상 아웃풋 스트림을 쓰지 않으면 close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시스템 자원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매개 타입으로 int 타입을 갖는 write 메소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rite 메소드는 자, 이 int에서 끝 한 바이트만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출력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int에서 끝 한 바이트만 출력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밑에 코드는 바로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바로 test.txt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자, 한 줄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C 밑에 있는 test.txt 파일에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아웃풋 스트림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낼 데이터인 바이트 배열을 얻어낼 건데요. 자, ABC라고 하는 문자열로부터 자, get 바이트를 호출해서 자, 바이트 배열을 얻어내고요.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이 바이트 배열에서 한 바이트씩을 자,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문은 i가 0부터 이 배열의 길이 미만까지 도니까 결국 이 배열의 길이만큼 도는 거죠. 자, 한 번씩 돌 때 자, 바이트 배열의 i번째 바이트를 자, 출력합니다. 자, 결국 A, B, C를 하나씩 자, 이 파일에 출력한 거와 동일하겠죠?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자, 섹션 2의 example 2에 자, output stream 자, 언더바 라이트로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죠. 자, 클래스는 light example 1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output 스트림을 얻어낼 건데요. 그래서 파일로부터 output 스트림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output stream 이렇게 주고요. 자, 어떤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장될 파일의 경로를 자,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java.io output 스트림을 자, 임포트 해주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생성자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자, 생성자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자, 출력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ABC로부터 자, 바이트 배열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얻어내는데 문자열 ABC에서 get bytes를 하게 되면 바이트 배열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요 바이트 배열에 있는 바이트를 한 바이트씩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or int i는 0, i는 data.length i++. 자, 그러면 바이트 수만큼 포문이 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자, 한 바이트씩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자, 한 바이트를 쓰는 자, write 메소드를 쓸게요. 그래서 데이터 i번째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자, 이 파일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자, ABC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자, 가능하면 os.flush라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여러분이 출력 스트림에서 write를 하게 되면요. 자, 이 데이터가 잠시 버퍼에 쌓였다가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버퍼가 꽉 차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퍼가 꽉 차야 그 버퍼에 있는 내용이 자, 실제로 출력이 되는데 버퍼에 빈 공간이 남아 있으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 출력해라 라는 뜻에서 자, 플러시로 호출을 해주면 데이터가 버퍼에서 완전히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출력 스트림을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자, 정상적으로 자, 출력 스트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하고 나서 여러분이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버퍼의 내용이 비워지고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이 라이트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는 이 파일에 저장이 되지 않고 버퍼에 그냥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러시를 호출해서 버퍼의 내용을 완전히 비워줘야만이 자, 이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개 타입으로 바이트 배열을 받는 write 메소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write 메소드에 자, 주어진 바이트 배열이 자, 길이 5짜리인 바이트 배열이고 자,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면 이 write 메소드는 이 바이트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시킵니다. 자, 이 밑에 코드는 자, ABC로부터 얻은 바이트 배열을 바로 이 write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서 한 번의 write 메소드 실행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즉 ABC라고 하는 이 문자열로부터 얻은 모든 바이트 배열을 자, 이 파일에 출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거와 좀 다른데요. 이 write 메소드는 한 바이트씩 출력하기 때문에 결국 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해서 하나의 바이트를 계속 출력을 해야 되지만 자, 이 write 메소드는 주어진 바이트 배열을 전부 다 출력을 하기 때문에 포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write example 2를 만들어 보죠. 자, write example 2에서 역시 output 스트림을 먼저 얻어낼 건데요. 자, 파일은 역시 템프의 test.txt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ABC로부터 바이트 배열을 얻어내겠습니다. 자, 데이터 equal abc.getBytes. 자, 이번에는 한 바이트씩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바이트 배열에 있는 모든 바이트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write 메소드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os.write 하고요. 자, 바이트 배열을 줍니다. write 메소드를 다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자, 플러시를 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닫아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A, B, C라는 알파벳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예제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전 예제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인데요. 자, ABC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포문이 결국 3번을 돌았죠. 그래서 라이트가 3번이 자, 실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는 자, write 메소드가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만약에 문자열이 100개면 결국 포문은 100번 돌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write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 타입으로 바이트 배열, 시작 인덱스, 길이를 갖는 write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write 메소드를 실행할 때 자, 첫 번째 매개 값으로 길이 5인 바이트 배열을 주고요. 두 번째 매개 값으로 1을 주고 세 번째 매개 값으로 3을 주면 바로 이 배열에서 1 인덱스부터 3개만 출력시킵니다. 이 코드는 A, B, C로부터 바이트 배열을 얻고 나서 자, 두 번째 문자부터 2자만 출력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만들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자, 됐을 겁니다. 이게 A에 대한 바이트, B에 대한 바이트, C에 대한 바이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텐데 시작 인덱스가 1이니까요. 바로 여기죠. 이게 0, 1, 2니까 자, 여기서부터 두 개만 즉 B와 C만 자, 출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어디에? 바로 이 파일에 저장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아웃풋 스트림을 넣고 자, 이것을 가지고 write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BC는 자,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write example 2를 복사해서 write example 3을 만들어 보죠. 자, write example 3에서 자, write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자, 배열만 준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자, 시작 인덱스와 자, 문자 개수를 주게 되면 자, 이 인덱스로부터 두 개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A가 0, B가 1 인덱스인데 그러면 1 인덱스는 B니까 B에서 두 개 하면은 BC가 되겠죠. 그래서 BC가 결국은 이 파일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test.txt에 자, BC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러시와 클로즈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출력 스트림을 얻었다 할지라도 write를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플러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write한 이 데이터가 자, 출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파일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드시 write를 하고 나서는 플러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출력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 클로즈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리더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더 클래스는 문자 기반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문자 기반 입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자, 문자만 읽을 수 있고요. 바이트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리더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든 하위 클래스는 파일 리더,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가 있습니다. 자, 이들 하위 클래스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주요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는 3개의 리드 메소드와 클로즈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드 메소드는 한 문자를 읽고 자, int를 리턴하는데요. 한 문자는 2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바이트 int 중에서 끝 2바이트에 하나의 문자가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리드 메소드는 매개 타입으로 차 배열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읽은 문자들을 차 배열에 저장을 하고 읽은 문자 수를 리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읽은 문자들은 차 배열에 저장을 하고요. 읽은 문자 수만 리턴합니다. 세 번째 리드 메소드는 차 배열과 시작 인덱스 그리고 개수를 매개값으로 받는데요. 자, 읽은 문자들을 차 배열에 저장을 하는데 이 배열에 자, 시작 인덱스 위치부터 자, 이 개수만큼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읽은 문자 수를 리턴합니다. 클로즈 메소드는 더 이상 리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한 시스템 자원을 반납하고 입력 스트림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리드 메소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값이 없는 리드 메소드는 한 번에 한 문자를 읽어서 자, int로 리턴을 합니다. 자, 리더로부터 자, 2개의 문자가 자, 들어올 경우에 자, 한 문자는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이트와 2번 바이트가 하나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또 하나의 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문자가 리드를 통해서 들어올 때 자, 리드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첫 문자를 읽어서 자, int 4바이트에서 끝 2바이트에 이것을 저장을 하고 리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를 실행하게 되면 두 번째 문자를 읽어서 자, 4바이트에서 끝 2바이트에 저장을 하고 리턴을 합니다. 자, 밑에 코드를 보면 자, 이 파일에서 파일 리더를 만든 다음에 자, 이것을 리더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int 변수로 리드 데이터를 선언을 하고요. 자, while문에서 리드 데이터에 자, 리더로 한 문자를 읽어서 대입을 합니다. 자, 문자를 읽게 되면 자, 이 값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자, 이 데이터로 문자로 변환해서 자, 차를 얻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서 또 리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자를 읽어서 자,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즉 int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읽은 int를 차로 변환을 해서 자, 이렇게 차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리드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자,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 자, 이 리드는 -1을 리턴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읽을 문자가 없다면 -1을 리드는 리턴합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이그잼 3에 리더 리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죠. 자, 클래스는 리드 example 1로 주겠습니다. 먼저 자, 리더를 얻어 볼 건데요.
자, 파일로부터 얻도록 하죠. 파일 리더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 파일의 경로는 템프에 test.txt라고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서 자, java.io에 자, 리더와 파일 리드를 자, 임포트 했어요. 자, 파일 리더 생성자는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throws 자, exception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요. read data. 자, 이 변수에는 자, 이 리더가 읽은 한 문자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while문을 이용해서 자, 한 문자씩 읽어서 여기 있는 것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파일부터 자, 생성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파일이 자, 여기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java라고 자, 한글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개의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자, 한 번에 한 문자씩을 자,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ead data에 자, 리더로부터 자, 한 문자를 읽는데 자, 읽은 문자는 자, int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int가 4바이트죠. 그래서 끝에 2바이트에 자, 문자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읽었는데 마이너스 1이라면 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자, while문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문자를 읽었다면 그 문자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읽은 문자열을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까지만 할게요. 자, 갈로 열고 자, read data 하는데 이제 여기는 자, 바이트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자, 차로 타입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java가 자, 잘 읽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while은 두 번을 돌겠죠. 여기 안에 자, 두 개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 read는 한 문자씩 읽어서 결국은 while이 이제 두 번을 도는데 자, 세 번째 read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는 더 이상 읽어올 문자가 없죠. 여기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작성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한 루프를 돌게끔 하고요. read data equal read.read 자, 이렇게 하고 if read data가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다면 자, 브레이크 해서 자,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자, 이렇게 작성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ad를 다 사용했다면 reader.close를 호출해서 자,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두 문자를 잘 읽어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타입이 차 배열인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로부터 3개의 문자가 들어올 경우에 자, 이와 같이 리드 메소드를 실행을 했다면 자, 이 차 배열이 자, 이렇게 길이 2짜리 배열이라면 자, 2개의 문자를 읽어서 각각 0 인덱스와 1 인덱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드는
두 개의 문자를 읽었기 때문에 2를 리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읽은 문자는 자, 이 배열에 저장을 하고 자, 리턴 값은 자, 이 읽은 문자 수를 리턴합니다. 자, 두 번째 읽을 경우, 즉 두 번째 리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리드 메소드는 이 배열에서 0 인덱스에 이 문자를 저장을 하고 1 인덱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인덱스는 이전에 읽은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 메소드는 한 문자를 읽었기 때문에 1을 리턴합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시죠. 이 파일에서 파일 리드를 생성하고 자, 리더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nt 타입으로 read 차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차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길이 2인 배열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while문에서 자, read 차 number에 자, 이 read가 읽은 자, read 메소드의 리턴 값을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이 read는 읽은 문자를 자,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자, 처음에 자, 요렇게 두 개의 문자를 자, 읽고 여기에 저장을 하고 이 read는 2를 리턴할 겁니다. 그럼 2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실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read 메소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 문자를 읽게 되고 이 문자는 자,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바로 0 인덱스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읽은 문자 수는 1이기 때문에 read의 리턴 값은 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1이 아니기 때문에 또 while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read가 실행이 되면 자, 더 이상 읽을 게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 read는 -1을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1이 되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read example 1을 복사를 해서 자, read example 2로 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지워 주는데요. 자, 먼저 리더가 읽은 문자 수를 저장할 read 차 num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read가 읽은 데이터를 저장할 차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자, 길이 2짜리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이 파일 안에 있는 자, 모든 문자를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read 차 num을 작성을 하고요. 자, read가 읽은 자, 문자 수를 자,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일단 read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서 자, 여기에다가 cbuf를 주게 되면 자, 이 read 메소드는 읽은 문자 수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실제로 읽은 문자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read가 문자를 읽었다면 -1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이 아니라면 이 값이 -1이 아니라면 이 while문을 계속 돌고 더 이상 read가 읽을 문자가 없다면 자, 얘는 -1이 리턴됩니다. 이 파일을 끝까지 읽게 되면 결국은 -1이 나오게 되고요. while문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읽은 자, 이 문자 배열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문자열을 저장할 데이터를 자, 이렇게
자, 변수로 선언하고 자, 플러스 이꼴 해서 자, cbuf라고 주고요. 자, 0 인덱스부터 자, 읽은 자, 문자 수만큼만 자, 문자열로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 이제 누적시켜 줍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자, 총 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자바를 자, 요까지 세 자를 자,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 while문은 몇 번 돌까요? 자, 일단 배열이 자, 크기가 2죠. 이니까 얘는 최대 자, 2문자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문자를 읽어서 여기에 저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문자를 읽었으니까 요건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0 인덱스에서 2문자를 자, 문자열로 만들어서 자, 여기에 저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서 두 번째 리드 메소드를 읽게 되면 자, 이제 한 문자만 남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한 문자만 저장을 하고 자, 얘는 1을 리턴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한 문자를 문자열로 만들기 위해서 자, string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 배열을 주고 0 인덱스에서 한 문자만 문자열로 변환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1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 여기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돌 때는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세 자를 읽어서 자,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한 루프를 만들고요. 자, 리드 차 넘에다가 자, 리더가 읽은 자, 바이트 수를 저장을 할 건데 자, 매개 값으로 자, cbuf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은 데이터는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죠. 읽은 문자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if 자, read 차 넘이 마이너스 1이라면 자, 읽은 문자가 없다면 자, 브레이크에서 자, 빠져나가도록 자,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타입으로 차 배열과 시작 인덱스 그리고 길이를 갖는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라고 하는 자, 입력 스트림에서 자, 문자가 3개가 이렇게 들어올 때 리드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길이 4인 차 배열에서 1 인덱스 위치에서 2개의 문자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1 인덱스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문자는 2 인덱스에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 리드가 읽은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 리드는 2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를 보시죠. 자, 리더를 생성을 하고 자, 길이 100짜리인 차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자, 리드 메소드를 실행할 때 자, 차 배열을 주고 시작 인덱스를 0으로 주고 개수를 100으로 주면 결국 이 리드는 이 배열의 길이만큼 문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와 여러분이 이 코드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는 자, 이전 리드 메소드인데요. 길이 100짜리인 차 배열을 매개 값으로 주면 이 리드 메소드는 100 문자를 읽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자, 실제로 읽은 문자 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와 이 코드는 동일한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즈 메소드를 보죠. 자, 클로즈 메소드는 리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호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리드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자원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리드를 다 사용하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리드 이그젬플 2를 복사를 해서 자, 리드 이그젬플 3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지워줄게요. 자, 대신에 차 배열의 길이를 자, 4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리드 차 넘에 자, 리더 메소드가 읽은 바이트 수를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리드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자, 차 배열을 주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문자가 저장될 인덱스 번호를 주는데 자, 1로 주고 그 다음에 몇 개를 읽을 것인가 그래서 문자 수를 주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자, 총 문자 수가 자, 하나, 둘, 세 개죠. 자, 그러면 이게 0, 1, 2 문자열을 자, 그러면 자, 1 인덱스 위치에서 자, 이 배열의 1 인덱스 위치에서 자, 두 자만 읽어서 자, 저장해랍니다. 자, 이렇게 읽고 나서 자, 이 차 배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for int i는 0 cbuf.length i++ 이렇게 주고 자, cbuf i를 자, 해보면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0 인덱스, 그 다음에 1 인덱스, 자, 2 인덱스죠. 그래서 1 인덱스부터 자, 두 개만 읽어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 자바까지만 저장되고 자, 럴은 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 인덱스죠. 그래서 1 인덱스에서 두 개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터 클래스는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파일 라이터, 버퍼드 라이터, 프린트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들 라이트들은 라이트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의 주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라이트 메소드가 5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 클로즈 메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 메소드는 매개값으로 int를 받아서 끝 2바이트에 있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라이트는 차 배열을 받아서 이 차 배열에 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 라이트는 차 배열에서 자, 이 위치에서 이 개수만큼 출력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라이트는 매개값으로 주어진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다섯 번째 라이트는
주어진 문자열에서 이 위치의 문자에서 이 개수만큼 출력합니다. 자, 이 라이트에 의해서 출력된 데이터는 바로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버퍼에 쌓였다가 가기 때문에 그 버퍼에 잔류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류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플러시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난 이후에는 플러시를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클로즈 메소드는 사용한 시스템 자원을 반납하고 출력 스트림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int 매개 값을 갖는 write 메소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메소드를 실행할 때 자, 이와 같이 int 값을 제공을 하게 되면 자, 이 int에서 끝 2바이트에 있는 문자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죠.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자열에서 차 배열을 얻어내고 자, 이 차 배열에 있는 문자를 전부 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포문이 사용이 됐는데요. 자, 이 포문은 결국 3번을 돌 겁니다. 왜? 문자가 자, 3개니까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돌 때마다 write의 write라는 메소드로 자, 차 배열에서 문자 한자를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죠. 자, 이 write는 자, 이 파일에서 파일 write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write가 write에 대입된 거죠. 결국 이 문자는 이 파일에 저장이 될 겁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섹션 02에 example 4에 자, writer 자, write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writer example 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write를 얻어낼 건데요. write는 파일로부터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 write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파일의 경로는 템프의 test.txt로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고요.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생성자니까 throws exception으로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문자열로부터 차 배열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 배열로 데이터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로부터 자, 차 배열을 얻어내는데요. 자, to차 array를 사용했죠. 자, 배열을 얻고 난 이후에는 자, 요 배열에서 한 문자씩 꺼내어서 자, 여기에 출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data.length i++ 자, 그리고 write의 wri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한 문자씩 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rite의 플러시를 호출해서 자, 버퍼의 내용을 강제로 비우고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서 닫아줬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자, 홍길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 타입으로 차 배열을 갖는
라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자, 길이 2짜리 차 배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라이트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자, 홍길동에서 차 배열을 얻어내고 이 차 배열을 라이트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이 라이트는 이 차 배열 안에 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합니다. 자, 이 라이트는 이 파일로부터 파일 라이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코드하고 여러분이 이전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전 코드는 한 문자씩만 출력하기 때문에 포문이 필요했지만 자, 이번 예제는 차 배열을 막바로 매개값으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자가 자, 한꺼번에 전송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라이트 이그젬플 1을 복사를 해서 라이트 이그젬플 2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지워 줄게요. 자, 홍길동으로부터 차 배열을 다시 얻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터에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값으로 차 배열을 자, 줬습니다. 자, 이 라이트는 이 차 배열에 있는 모든 문자를 자, 출력을 합니다. 자, 이전 예제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전 예제는 자, 이 차 배열에 있는 문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출력했죠. 근데 지금은 이 차 배열에 있는 전체 문자를 자, 출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열이 100개가 된다면, 즉 100문자가 된다면 결국 이 포문은 100번이 돌겠죠. 근데 이거는 단 한 번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역시 자, 홍길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타입이 차 배열, 시작 인덱스, 자, 길이를 갖는 라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메소드가 이와 같이 실행이 되면 길이 4인 차 배열이 주어지고 자, 1 인덱스 위치부터 2개의 문자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서 차 배열을 얻고 나서 자, 라이트 메소드를 실행할 때 자, 차 배열을 주고 1, 2를 주게 되면 자, 1 인덱스 위치에서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1 인덱스 위치는 바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문자에서 두자, 길동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 메소드는 결국 이 파일에 길동을 저장하게 됩니다. 라이트 이그젬플 2를 복사해서 라이트 이그젬플 3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 코드 대신에 자, 콤마를 넣어 주고요. 자, 1과 2를 넣어 주는데 자, 요 1은 시작 인덱스고요. 요거는 자, 썰 문자 수입니다. 그러면 홍이 0 인덱스고요. 길이 1 인덱스니까 자, 길부터 두자 하면은 길동이 되겠죠.
그래서 길동만 결국 test.txt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길동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타입으로 자, 스트링을 가지는 라이트와 스트링 시작 인덱스 길이를 갖는 라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낼 문자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안녕 자바 프로그래밍 이라고 하는 자,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라이트 메소드로 이 문자열을 매개 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이 라이트는 자,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전부 출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라이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이 전체 문자열을 첫 번째 매개 값으로 주고 3,2를 주게 되면 자, 이 문자열에서 자, 3 인덱스 위치에서부터 두 자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write example 3을 복사를 해서 자, write example 4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지워 주겠습니다. 자, 스트링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녕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자, 여기에 저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자열 전체를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자,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writer. 자, write 하는데 여기 스트링을 직접 매개 값으로 받는 write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자, 하지 말고요. 자, 이거를 주석으로 할까요? write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스트링을 받고 자, 두 번째는 시작 인덱스를 받는데 3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라고 주면 3 인덱스의 문자부터 두 개만 자, 저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두 개만 자, 출력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3 인덱스 위치가 어딘지 봅시다. 그래서 0, 1, 2, 3. 자, 그러면 자가 3 인덱스의 문자인데요. 자, 여기서 두 자만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는 자바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플러시와 클로즈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플러시는 버퍼를 비우는 기능을 합니다. write 메소드로 출력된 데이터는 일단 버퍼에 쌓였다가 전송이 되는데요. 버퍼에 잔류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시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강제적으로 버퍼를 비우고 출력을 하도록 해줍니다. 자, 클로즈는 write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 write를 닫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write든 자, 작업이 끝나면 끝에는 반드시 플러시를 호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write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close도 해줘야 됩니다.